티치는 모리아에게 순순히 류마의 사체를 넘기라고 했지만 모리아는 당연히 이를 거부했고 크로스 길드와 검은 수염의 적단은 충돌하게 됩니다. 티치는 전보벌레를 내려놓으며 제하하하 모리아 순전히 협조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다만 귀찮은 놈들과 격돌하게 될 것 같군 이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크로스 길드 매의 눈을 제외하면 별 볼 일 없는 집단이 아닌가 라고 말했고, 라피트는 물론입니다. 허나 매의 눈은 분명 경계해야 할 강자입니다. 또한 천냥광대 버기의 평가 역시 세간에서 크게 갈립니다. 만에 하나 그의 실력이 정말로 빨간머리 그 이상이라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며 검은 수염의 적단조차 버기의 진짜 실력이 샹크스와 비견되는 수준인지 그저 바지 사장일 뿐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티치는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제하하하하 광대 녀석이 강하다고 한들 상관없다. 우리의 전력을 총동원하면 놈들에게 질 가능성은 없다. 가자 녀석들아,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로 향하는 거다 라고 말했고, 샤베로브 지백을 타고 곧바로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로 향하며 검은 수염의 적단과 크로스 길드는 격돌하게 됩니다. 티치는 오로성 세턴을 쓰러뜨리며 오로성 세턴의 권능을 흡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폐왕색 패기도 발현하는데 성공하며 단시간 내에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퀘이사 시키라는 강력한 동료를 영입하게 되며 다시 한번 세계의 패권을 지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인섬의 보물 아나스타시스를 손에 넣으며 도신 류마를 부활시켜 자신의 수하로 들이려 합니다. 아나스타시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아보리족이자 마샬디 에이버리의 후손의 힘과 부활 대상자의 사체, 의지가 담긴 물건이 필요한데 티치는 디아보리족이자 마샬디 에이버리의 후손이기에 가장 어려운 조건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와노쿠니로 향하여 도신 류마의 의지가 담긴 물건 흑도 슈스이를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 모리아가 류마의 사체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입수한 뒤 곧바로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로 향했고, 이 소식은 크로스 길드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크로커다일은 정보통에 의하면 마샬디 티치가 이리로 오고 있다는군. 역시나 놈들의 목적은 류마의 사체겠지. 썩어빠진 사체를 넘기고 충돌하지 않는 편이 낫지 않겠나 라고 말하며 냉정한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모리아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도신 류마는 와노쿠니에서 전설로 전해지는 존재, 쓸만한 그림자를 넣어준다면 최소 매의 눈에 버금가는 전력을 얻게 되는 거라고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내심 완전체 도신 류마와 격돌하고픈 마음이 있었기에 은근히 사체를 넘기지 말라는 쪽으로 의견을 싣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웃음을 보이며 훗훗훗훗훗 나 역시 놈들에게 사체를 넘기는 건 반대다. 하지만 전 해군대장 아오키지와 전 사왕 마샬디 티치를 상대하는 것은 큰 부담인데 어이 선장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거냐 라고 물었고, 버기는 티치와 아오키지의 실력을 잘 알았지만 실력자가 둘뿐이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며 갸하하하 물론 이 버기님께는 계획이 있다고. 실질적인 검은 수염 해적단의 전력은 쿠장과 티치 둘. 우선 매눈 네가 티치를 제거해라. 놈은 능력자를 잡는데 도가 텄지만 비능력자를 상대로 맷집의 약점만이 부과될 거라고. 쿠자는 우리의 모든 전력을 투하하여 잡아낸다 라고 말하며 꽤나 지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길드원 역시 이 작전에 동의하였고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 검은 수염 해적단을 사냥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는 크로스 길드의 완전한 오판이었고, 이들은 티치가 오로성조차 뛰어넘을 만큼 강해진 것과 시키 퀘이사라는 강력한 동료를 영입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내린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과 크로스 길드의 격돌이 확정된 이후 티치는 곧바로 샤베로브 지베코를 이끌고 출항합니다. 티치는 제2의 정상결전 직전 밀짚모자 일당과의 대결에서 패배하며 전원 임펠다운에 수감되어 베가펑크의 특수한 칩으로 세뇌되어 해군의 사냥개가 되어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했고, 티치, 라피트, 바노고, 바제스, 시루만이 세뇌를 풀었기에 카타리나 데본, 바스코샷 등은 현재 검은 수염 해적단에 합류하지 못했으며 생사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크로스 길드는 세계 제1의 정보집단이라고 볼 수 있기에 검은 수염 해적단이 출격했다는 소식을 입수하며 곧바로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크로커다일은 강자들의 싸움에서 잡졸들은 의미가 없기에 이들이 정면으로 붙는 것은 병력 낭비라고 판단하였고, 곧바로 섬 전역으로 흩어지며 포탄과 특제 버기탄 등을 사용하여 우선 검은 수염 해적단의 배를 박살내버리고 자연계 능력자가 아닌 이를 집중적으로 타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꽤나 흥분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후토토토토 티치 자치를 감춘 지 꽤 되었는데 용케도 살아 돌아왔군 이라고 말했고, 모리아는 감히 내 사체를 노리는 녀석을 용서할 순 없다고, 심지어 저놈은 내 동료 압살롬을 납치했던 녀석이야 라고 소리치며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도플라밍고는 아오키지의 수배설을 바라보며 후잔 해군에 복귀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다시 어둠에 가담하는 거냐, 흥미로운 녀석이군. 명예를 내던지고 꿈을 택하다니 그런 시시한 환상 따위 벗어 던질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매우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젠장 스모커 자식과 격돌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또 사왕과 격돌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떨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계정부 역시 검은수염 해적단이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로 향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오로성들은 곧바로 아카이누, 키자루, 로쿠규, 쿠로우마, 스모커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합니다. 참고로 갈링은 이미 고아 왕국으로 출정을 간 상태이기에 회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츠루는 사카즈키 해군 역시 그 소식을 들었겠지 라고 물었고, 아카이누는 검은수염 해적단과 크로스 길드의 접촉입니까? 검은수염은 제2의 정상결전 이후 자치를 감추었는데 확실히 사왕 둘의 접촉은 위험하군요. 그러나 현재 가장 위협적인 적은 밀지모자 일당 아닙니까? 라고 물었고, 피터는 물론 허나 밀지모자 일당은 현재 행방이 묘연하다. 세계정부 정보국은 그들을 24시간 추적하지만 놈들의 배가 플루톤으로 개조된 이후 위치 추적을 방해하는 기술 때문에 더 이상 놈들을 추적하는 게 불가능해졌네. 하여 현재 그들의 위치를 알 순 없네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가 밀지모자 일당이 흩어져 최후의 전쟁 직전 각자의 고향으로 간 것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는 프랑키가 엘레페리아 왕국의 기술을 활용하여 써니오를 플루톤으로 개조하며 위치 추적을 방해하는 기술을 추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워큐리는 검은수염은 오로성 세턴의 권능을 흡수하며 사왕조차 아득히 뛰어넘는 강자가 되었다. 또한 놈은 금사자 시키 등 강력한 강자를 동료로 영입하였지. 하여 크로스 길드와 검은수염 해적단의 대결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과 다름없네. 그분께선 반드시 검은수염 티치를 생포하라 명령하셨으니 크로스 길드와 검은수염 해적단의 대결이 끝난 이후 곧바로 놈을 잡으러 출격한다 라고 말했고, 로쿠규는 조금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세턴성이 흡수되었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었고, 마스는 자세한 내막은 알 필요 없네. 세턴은 사망했고 갈링이 새로운 오로성이 되었네. 사카즈키를 제외한 모든 이들은 출격을 준비하게나 검은수염 해적단과 크로스 길드의 대결이 종료되는 즉시 검은수염 티치를 생포하러 갈 것이네 라고 말했고, 키자루, 로쿠규, 스모커는 즉시 출항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에게는 갈링이 미리 하달해놓은 또 다른 임무가 주어졌고, 아카이누 역시 곧바로 출격을 준비합니다. 검은수염 해적단은 머뭇거릴 틈도 없이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로 향했고, 바노거의 워프워프 열매의 능력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에 도달합니다. 라피트는 크로스 길드의 깃발을 보며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에 도착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매의눈과 광대버기를 제외한다면 우리에게 위협되는 강자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티치는 미심쩍은 눈빛으로 광대버기 녀석이 물론 강해졌을 수도 있다만 내 생각에는 그놈의 명성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로저의 적단 시절에도 별 볼 일 없는 쭉정이에 불과했으니 갑자기 기량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을 리는 없다 라고 말하며 버기가 사왕이 된 것은 순전 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쾌하하하 재미있는 세상이 되었군. 이무 녀석이 800년간 날 감옥에 처박아 놓는 바람에 이 재미있는 세상을 즐기지 못했어 라고 말하며 전투를 앞두고 조금은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아오키즈는 퀘이사의 실력을 잘 알았기에 당신이 나선다면 확실히 밸런스는 기울겠군.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학살이 될 가능성이 높아. 크로스 길드는 검은수염 해적단을 막지 못할 것이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중에서 미호크가 나타났고, 티치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뭐야 선제 공격인가? 라고 말했고, 그 순간 버기의 동강동강 열매의 영향으로 샤베로브 지베코가 동강나버렸고, 검은수염 해적단은 바다에 가라앉을 위기에 처합니다. 또한 배가 동강나자마자 공중에서 미호크의 세계 최강의 참격이 날아왔고, 티치는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어둠 열매를 사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미호크의 검기는 어둠의 힘으로도 집어삼킬 수 없었고,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로 반격하려 하지만 흔들흔들 열매를 사용하는 순간 동료들이 바다에
공세에 빠질 가능성이 생겨 머뭇거립니다. 또한 반호거가 워프를 사용하려 하자 모리아가 집요하게 반호거를 방해하며 워프오프 열매의 능력마저 묶어버렸고, 크로커다일은 담배를 피며 자충수다 검은 수염의 적단, 매의 눈의 검기는 어둠으로도 흡수하지 못하며 그렇다고 해서 지진을 사용한다면 아오키지의 얼음마저 파괴되기에 바다를 얼리고 그 위로 착륙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또한 금사자의 둥실둥실 열매 역시 생명체를 띄우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며 크로커다일의 천재적인 두뇌로 검은 수염의 적단의 행동을 모두 예상한 뒤 최적의 수를 두며 선제 공격을 성공시켰다는 게 드러납니다. 아오키지는 우선 바다를 얼린 뒤 세계 최강의 참격을 버텨내며 기회를 잡으려 하였고, 티치와 시키 역시 그것이 최선의 수라는 것을 깨달은 뒤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호크의 공격을 버텨내려 합니다. 하지만 라피트, 반호거, 바제스는 사실상 미호크의 공격을 맞는 순간 쓰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만약 크로커다일의 작전이 성공한다면 크로스 길드는 매우 유리한 환경에서 검은 수염의 적단과의 대결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